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경의 종류 중 스토크스 직경과 공기역학적 직경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스토크스 직경과 공기역학적 직경의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밀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스토크스 직경은 무엇이냐면 입자상 물질과 같은 밀도와 침강 속도를 갖지만 공기역학적 직경은 같은 침강 속도와 밀도는 다르게 되는데 단위 밀도인 1g/. 세제곱 센티미터의 밀도를 갖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공기역학적 직경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밀도는 공기의 밀도인 1.3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 밀도인 1g/. 세제곱 센티미터를 대입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조금 더 길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설명하기 위해 간략하게 적은 거지만 여러분들을 답을 적을 때는 최대한 길게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핵심 키워드는 반드시 적은 다음에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연돌 직경을 늘리지 않고 유효 연도를 높여서 배출가스를 희석시키는 방법 3가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배출가스를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첫 번째, 배출가스의 온도는 높아야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배출가스가 희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토출 속도를 보도록 하면 당연하게 속도가 느린 것보다는 빨라야지 더욱더 빠르게 퍼지므로 희석이 더 잘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찰력을 한번 보도록 하면 마찰력도 당연히 크게 되면 더 그만큼 멀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찰력은 낮아야지 희석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배출구, 굴뚝 배출구의 직경은 당연히 작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직경이 크다는 것은 같은 유량으로 보았을 때 유속이 작아진다는 것이므로 배출가스가 작아지면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유속은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번과 4번이 약간 비슷하지만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슨 수 및 대기 안정도를 표의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리차드슨 수의 공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럼 첫 번째, 리차드슨 수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슨 수의 공식을 먼저 적어보도록 하면, 먼저 Tm 분의 G, 이때 G는 중력 가속도를 뜻하게 되고, 이때 무엇을 곱해줘야 되냐면 분자에는 델타 T 나누기 델타 Z, 그 다음에 델타 U 나누기 델타 Z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당 암기법은 필기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암기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암기를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대입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m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Tm은 온도를 대입하는 것인데 어떤 온도를 대입하는 것이냐면 두 개의 평균 온도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대입하면 되냐면 켈빈으로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273, 그 다음에 더하기 평균이기 때문에 2분의 14.7 더하기 15.4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G는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9.8을 대입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어떻게 대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델타 T는 온도의 변화량이고 델타 Z는 고도의 변화량입니다. 따라서 고도가 3에서 2로 변화했기 때문에 3-2를 해주면 되고, 온도는 앞에서 뒤에 거를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14.7-15.4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부분은 고도차분의 유속차이기 때문에 고도차는 마찬가지로 3-2, 그 다음에 풍속은 3.9와 3.3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3.9-3.3, 여기서 제곱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몇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0.0662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리차드슨 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07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번은 안정도를 판별해주면 되는데 리차드슨 수는 마이너스 0.04보다 작은 값을 가질 경우에는 대류에 의한 혼합이 기계적 난류를 지배한다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대류에 의한 혼합이 기계적 난류를 지배한다.
기타 표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화수소 중 탄소가 X개, 수소가 Y개가 있는 것을 연소시킬 경우에 질량 기준의 공연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질량 기준의 공연비를 계산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기의 분자량이 주어졌을 경우와 주어지지 않을 경우가 풀이 방법이 다릅니다. 질량 기준에서 공기의 분자량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0.21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질량 기준인 0.232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공기의 분자량이 28.84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래가 아닌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공식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질량 기준의 공연비 AFR의 질량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량 기준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먼저 분모에는 연료에 대한 것을 대입해주면 되는데 연료의 질량 곱하기 연료의 몰수를 곱해주면 되고 분자는 무엇이냐면 공기에 대한 것을 곱해주면 되는데 공기의 질량 그 다음에 곱하기 공기의 몰수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반응식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x, y에 대한 반응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x 대 y는 1대 1.85이기 때문에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라고 해서 y는 1.85 x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반응식을 먼저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탄소가 x개, 그 다음에 수소는 1.85x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탄화수소를 구하기 위한 공식이 있죠. 탄화수소와 반응하는 산소 공식이 있기 때문에 m 플러스 4분의 n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몇이 나오냐면 1.4625 X에 O2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X에 있는 부분만큼 나오기 때문에 X개의 이산화탄소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절반의 수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플러스 절반인 0.925 XH2O가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위의 것을 이용해서 바로 공기의 몰수를 바로 구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공기의 몰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산소의 몰수 나누기 0.22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1.4625x 나누기 0.22를 해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이때 x값은 대입을 하면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x는 따로 뺀 다음에 상수 부분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6.9643 x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바로 이제 공식에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질량 기준의 공연비 AFR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연료의 질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탄소가 X개가 있고 수소가 1.85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원자량을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탄소의 원자량은 12이기 때문에 12X 그 다음 플러스 수소는 1이기 때문에 1.85 그 다음에 x로 묶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료의 몰수는 1이기 때문에 곱하기 1까지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에는 공기의 질량, 즉 분자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28.84를 대입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공기의 몰수는 1번에서 구해있기 때문에 6.9643 x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4.501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량 기준의 공연비는 14.50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단순하게 이때 문자로 나와서 혼동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풀었던 방식대로 풀어본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3번 문제, 배기가스 온도가 120도씨, 그 다음에 동압이 15mm H2O이고 피토간 직경 1.2m인 것에서의 유량 미터 세제곱 미니트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피토간 계수, 그 다음에 정압, 밀도가 주어져 있고 문제의 답은 1의 자리까지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유량 공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량 Q는 면적 A 곱하기 유속으로 구할 수가 있고 이때 유속은 피토간에 대한 유속을 구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피토간 공식은 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V반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피토간의 개수 C 곱하기 루트 밀도분의 EGH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것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일대 밀도는 중요한 게 실제 상태의 밀도를 대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온압 보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선을 긋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밀도는 1.29로 주어져 있습니다. 1.29 kg/sm 세제곱. 자, 그 다음에 온도를 먼저 보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선으로 곱해서 273. 그 다음에 실제는 273 플러스 120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압력을 보정해 주기 위해서 물에 대한 압력을 보정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10332.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정압을 이용해서 계산해 줘야 되는데 실제 상태에서는 정압을 더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8970 kg/m 세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1번에서 구한 것을 이용해서 바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공식에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V 반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피토 관계수 0.85 곱하기 루트, 일단 밀도를 구했던 1번을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0.8970. 그 다음에 위에는 2 곱하기 중력과 속도는 9.8로 고정된 값이고, 이때 H에는 동압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5.3885 m/s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미니트 단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크 단위를 미니트 단위로 환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니트 단위로 환산을 해주게 되면 15.3885 m/s 곱하기 60 세크 나누기 미니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923.31 m/min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면적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면적 A를 구해줘야 됩니다. 자, A 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당연히 직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고, 이때 D는 1.2로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4분의 파이 1.2m의 제곱을 해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131 m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2번식과 3번식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Q는 면적인 1.131 곱하기 그 다음에 유속인 923.31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044.2636 m 세제곱/미니트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1의 자리까지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피토관에서의 유량 Q는 1044가 된다, 4m 세제곱/미니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원래대로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지만 문제의 조건을 잘 보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계산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 그 문제는 틀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부분 점수가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기 집진 장치는 비저항 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정상 상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저항 값을 10의 4제곱에서 10의 10제곱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10의 4제곱 이하일 경우와 10의 11제곱 이상인 경우에 발생되는 현상 및 방지 대책을 한 가지씩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0의 4제곱보다 작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의 4제곱 오hm 센티미터보다 낮을 경우에는 재비산 현상이 발생됩니다. 자, 이 재비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리하는 처리가스의 속도를 낮춰주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물질을 대입해주면 되는데 암모니아를 주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추가적으로 집진극에 배프를 설치하거나 미연탄소분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0의 11제곱 오hm 곱하기 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 발생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전리 현상입니다. 자, 역전리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 황 함량이 높은 연료를 투입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SO3 혹은 TEA를 주입해 주면 되겠죠. 자, 이때 TEA는 무엇이냐면 트리에틸아민으로서 약 10에서 20 ppm 정도 주입해주면 된다로 간략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비산 현상과 마찬가지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추가적인 방법으로는 전극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역전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한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